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우리 장의 흐름이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동시호가 상황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18포인트가 오른 상태로 1920선대 중반으로 동시호가 상황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제 장 마감하기 바로 직전인데요. 자, 오늘 장이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 지수가 뜨기 시작하는데요. 자, 여러분께 지수대를 정리를 해드리고 시황센터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13포인트가 올랐군요. 1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있는 동안 이게 바뀌어가지고 사람 민망하게 만듭니다. 1926.37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3.63포인트가 빠졌습니다. 516.74로 코스피는 꽤나 많이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하락으로 오늘 장을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전일에 이어 오늘도 추가적으로 이틀째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 소식이 전해졌죠. 간밤 미국의 2분기 GDP와 또 미국의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호조세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완화됐고요. 또 시리아 공식과 관련돼서 연기됐다라는 소식 역시 대외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역시나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장 초반 1920선 회복한 이후 상승폭 조금은 축소하며 1910선에서의 흐름 보였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세 더욱더 확대하며 마칩니다. 자, 오늘 코스피 18포인트 오릅니다. 1926선에 장마쳤고요.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바로 함께 확인해봅니다. 자, 전일 외국인 쪽에서 4천억 원이 넘는 강한 이 매수세를 보여줬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이 매수 기조 이어갑니다. 외국인들이 2,899억 원의 매수 이익, 기관도 여기에 가담을 합니다. 이 소폭이나마 304억 원 정도의 매수세 보이면서 이 기관과 외인 이 두 주체가 오늘 지수 상승 강하게 이끌었고요. 반면 개인 쪽에서는 오늘도 3천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흐름 짚어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 이 장 출발은 520선 위에서 이제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520선을 지켜내기에는 여의치가 않은 모습이었죠. 오전장에서 빠르게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결국 520선 아래에서의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됐는데요. 자,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3포인트의 하락 흐름 516선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확인합니다. 자, 기간 오늘 6거래일 만에 오전장에서 드디어 매수로 돌아서나 싶었는데 역시나 6거래일째 매도 흐름 보였습니다. 기간 쪽에서 다행인 점은 이 매도 물량이 좀 축소되면서 장마쳤다는 모습이죠. 55억 원의 매도세 보였고요. 반면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 흐름 더욱더 확대시키면서 장마쳤습니다. 6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반면 개인 쪽에서는 648억 원의 이 순매수 기조 이어갔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 오늘까지 4일째 하락 흐름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2분기 GDP가 호조세 보이면서 미국의 경제지표가 호조세 보이며 달러 인덱스는 상승했지만 이에 불구하고 월말을 맞은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으로 오늘도 하락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자, 원달러 환율 마감 종가입니다. 20전의 하락 흐름 1,109원 50전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전반적으로 전부 다 빨간불입니다. 삼성전자 전일에 이어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죠. 6거래일째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136만 8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최근 자동차 쪽도 흐름이 좋은 가운데 현대차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입니다. 4%에 가까운 상승 흐름 24만 9천 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 자, 이어서 기아차 역시 4%대의 강세입니다. 오늘 67,2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현대모비스와 삼성생명이 강보합권으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 살펴봅니다. 자, SK하이닉스 역시 오늘은 이제 빨간불입니다. 3% 정도 상승세 보이면서 28,2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신한제주 역시 흐름 좋았습니다. 2%의 상승세 49,9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 이 통신 쪽 흐름 오늘 괜찮았던 가운데 SK텔레콤 역시 2%대의 강세입니다. 221,5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자, 대장주인 셀트리온 막판 들어서면서 더 밀립니다. 결국 오늘 하한가로 장마치네요. 오전장에서 이미 5만원 선이 붕괴가 됐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하한가 기록하며 42,1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서울반도체가 약세 흐름
파라다이스가 2%, 동선은 4%대의 강세 흐름 보이며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7위부터 12위입니다. 자, 이어서 CJ ENM 역소는 4%대 강세입니다. 전일에 이어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르죠. 38,1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좀 밀리는 쪽은 다음입니다. 3%대 하락 흐름, 85,0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 자, 이어서 카트로는 2%대 강세 지키면서 오늘 18,2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짚어봅니다. 이 자동차 쪽 최근 흐름이 좋은 가운데 오늘도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완성차 쪽과 부품 쪽 두 쪽 모두 다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현대차가 3.9%, 기아차가 4%. 자, 이어서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는 한일이아 역시 5%에 가까운 강세입니다. 오늘 17,0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최근 흐름 좋은 성우하이텍과 화신 역시 오늘 3%와 1% 상승세로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은행주 살펴봅니다. 자, 은행주 오늘 일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이 7월 예대 마진이 높아졌다는 소식과 함께 은행주 상승세가 좀 전일에 이어 오늘도 추가적으로 나오는데요. 하나금융지주가 1%, 신한지주와 KB금융이 2%입니다. 특히나 삼성화재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 3.7%, 25만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DMG 관련주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DMG 관련주들 오늘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오나 싶었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혼조세입니다. 이처럼 오전장에서 상승 흐름 나왔던 이후 북한 쪽에서도 이 DMZ 내의 평화공원 조성에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막판 들어서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옵니다. 특히나 코아스의 경우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도달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3%의 내림세로 장마쳤고요. 이화공영과 일신석재 역시 오늘 빨간불이었는데 막판 들어서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옵니다. 각각 5%와 4%의 하락 흐름. 반면 자연과 환경은 3%의 강세 지키며 오늘 55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실적 관련주 살펴봅니다. 자, 먼저 대덕 GDS 오늘 강보합권에서 장마칩니다. 오늘 호조 소식이 나오면서 빨간불을 켰다가 또 차익 실현 매물에 파란불을 켜기도 했는데 결국은 강보합권이네요. 19,1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태평양물산 오늘 역시나 실적 호조세 내놓으면서 나흘 연속 오르는가 싶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2%에 가까운 하락 흐름 3,51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대동입니다. 오늘 2분기 흑자 전환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는데 역시나 7%의 급등 흐름 오늘 3,7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 이 무항 역시 실적 호조세 나오면서 5%의 강세입니다. 반면 메일유업과 루멘스는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두 종목 모두 하락으로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동양그룹주 살펴봅니다. 이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동양그룹주들 전방위적으로 하락 흐름이 나왔는데요. 자, 먼저 동양은 그래도 막판 들어서면서 빨간불이네요. 오늘 1,01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동양증권은 2% 정도 밀립니다. 이 동양증권의 경우 이 신용등급이 안정적에서 하향 검토로 낮춰졌죠. 2%의 하락 흐름 2,99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동양네트워크스는 1%의 상승, 반면 동양강철과 시멘트는 약세로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STX그룹주 살펴봅니다. STX그룹주 역시 줄줄이 하락 흐름이 나왔는데요. 자, 이 같은 하락의 원인, 자, 먼저 STX 채권자가 이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코스피 200 지수에서 편입 제외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SX 플래너션이 7%대의 급락 흐름 역시나 2,24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X 중공업이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10%. 이어서 SX 조선해양 역시 9%대의 급락 흐름 보이며 오늘 4,27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반면 이 STX가 이 코스피 200 지수에서 제외가 됐다면 이 편입된 쪽이 바로 호텔신라인데요. 오늘 호텔신라의 주가는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옵니다. 이 4%대의 강세 흐름 67,3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분할제 상장한 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NHN 엔터입니다. 오늘이 재상장 이틀째인데 전일에 이어 오늘도 하한가입니다. 주당 19,000원씩 밀리면서 108,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네이버 살펴봅니다. 네이버의 경우 전일 외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상승세가 좀 나와줬는데 오늘은 하루 만에 급락 흐름입니다. 7%에 가까운 급락세 보이며 446,5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TI 살펴봅니다. 이 매매 거래 정지 해제가 됐는데 이에 불구하고 오늘 하한가입니다. 주당 550원 밀립니다. 3,145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예당 살펴봅니다. 예당 오늘 정리매매 이제 첫날인데 80%가 넘는 폭락 흐름이 나옵니다. 자, 주당 549원씩 밀렸죠. 오늘 100원도 안 되는 주가로 장만치네요. 9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마감 또 내일장 투자 전략을 함께 짜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김영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의 핵심부터 짚어서 들려주십시오. 예, 금요일 코스피는 18.82포인트 상승한 1926.36포인트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금일 상승에 따라서 이제 8월달 증시는 0.64%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주요국 증시들이 지금 약세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1900포인트를 좀 돌파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돌파한 이후에 지금 안착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해당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지금 수급이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한 좀 추가 상승 기대감은 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코스피는 일단 흐름이 워낙 좋습니다. 이런 흐름이 다음 주까지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주 장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하시는지 전략까지 함께 곁들여 들려주십시오. 일단은 수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8월달 중순 이후에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가 점진적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번 주 들어서는 그동안 이제 해외 펀드 플로우와 관련된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매가 매도를 나타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국내 시장으로의 외국인들 자금 유입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1900포인트 이상에서는 국내 기관들의 수급은 다소 좀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900포인트 이상에서의 그 주식형 펀드 환매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있기 때문에 국내 기관보다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업종과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좀 유리해 보이고요. 일단은 다음 주에는 미국과 그 중국 쪽에서의 그 경제 지표들이 좀 나옵니다. 어쨌든 중국 쪽에 대한 경제 지표들은 좀 기대감이 아직은 조금 살아있는 상태이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 쪽의 경제 지표들은 다소 조금 슬로해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다음 주까지는 QE 축소에 대한 좀 우려감은 좀 다소 좀 낮아질 가능성이 좀 높고요. 반면에 이제 금요일에 예정된 고용지표 그 실업률 발표 시점이 아마 시장의 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일단은 다음 주까지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추가 상승 시도를 좀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대략 1930에서 40포인트 수준에 대한 경계감은 좀 여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로는 추가 상승에 대한 저항선에 대한 그 부담감이 좀 있긴 하지만 종목별로는 충분히 좀 대응이 가능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IT 업종과 은행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영근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수급 특징과 업종별 움직임이 어땠는지요? 예, 오늘 코스피는 한 1% 정도 상승 마감이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7% 약세를 좀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이 상당히 코스피 쪽으로의 수급이 외인들의 수급이 좀 집중이 돼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하락한 부분 한 0.7% 정도 하락을 하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오늘 600억대 매도가 나왔는데요. 셀트리온에 좀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외인들의 매도 금액 자체가 한 800억 정도 되거든요. 상당 부분이 이제 셀트리온 쪽에 좀 해당이 된다고 보고, 반면에 이제 다른 엔터라든가 이런 쪽 상당히 세게 반등을 준 종목들도 있었고요. IT 부품 쪽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견조한 흐름들도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코스닥의 전체적인 약세를 좀 우려를 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셀트리온 영향이 좀 더 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 지수에 대한 부분을 한 500포인트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올해 2013년대 외인들의 코스닥 쪽에서의 매수세는 1조 원이 넘게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러한 약세 흐름을 좀 보여준다고 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실망감, 좀 우려감을 조금은 좀 덜어 주시고요. 다만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종목별로 좀 슬림화시키고 실적이 좀 기반이 되고 여전히 뭐 추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수급이 좀 유입되는 이러한 종목들로 좀 슬림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도 자동차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1926포인트까지도 강한 고가가 형성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즉 상승의 힘을 가지고 마무리가 된 거죠. 다음 주에 주 초반에 좀 강한 흐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다음 주 초에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난다면, 단기적으로 또 강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3거래일 동안. 그렇게 해서 이제 단기적인 어떤 반등에 또 목표치는 거의 도달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주토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시에는 좀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급적인 부분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좀 보면 코스피 쪽에서 외인이 지금 5천억 넘게 매수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상당히 대형주 쪽 위주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특히 이제 전기전자 쪽, 삼성전자 최근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죠. 지금 136만 8천 원. 어느새 140만 원까지 거의 근접을 한 상태입니다. 120만 원 이탈 우려를 주고 나서 140만 원 또 근접한 흐름. SK 하이닉스도 오늘 3% 정도 오늘 상승을 좀 시도를 했고요. 다만 삼성 SDI 같은 경우가 4%대 좀 조정을 받는 이러한 흐름도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운수장비 쪽으로 여전히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완성차, 기아차, 현대차가 3, 4%대 50주 신고가 형성을 좀 하고 있고요. 부품주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조선 쪽 같은 경우도 현대중공 2%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전차, 조선 이러한 쪽이 좀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이제 금융주들의 외인들의 이 매수세도 한 200억대, 기관도 같이 들어왔죠. 양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금융 섹터도 어느 정도 좀 저점을 좀 형성하는 이러한 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오늘 전체적으로 좀 매도였는데 유통업 쪽, 이런 쪽, 전기 가스 쪽, 민감 섹터보다는 기관 같은 경우는 좀 내수 관련 쪽 섹터 쪽으로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통신 쪽을 비롯해서 이렇게 유입되는 그런 특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에는 약간의 조정을 좀 대비를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초에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좀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해야 될 것이고요. 다시 한번 이 조정이 나타날 때는 그때 이제 1900선 이하에서 다시 한번 또 적극적인 매수를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좀 노출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런 악재들이 하나하나 나타날 때마다 단기적인 그런 출렁임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조정 부분은 우리가 좀 잘 감안을 하면서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시각 자체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좋아지고 있고, 코스닥 부분도 이런 시기적인 부분, 속도의 차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코스피가 만약에 좋아진다면 코스닥 쪽도 당연히 따라서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좋아지는 또 속도 자체가 코스닥이 나중에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쪽이 약간 좀 어려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코스닥 쪽에서 만약에 좀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종목이 뭐 실적이 좋고 펀더멘탈에 전혀 이상이 없는 종목이라면 잘 좀 현재 구간은 코스닥 같은 경우 좀 인내를 요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 초에 만약에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최근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을 또 종목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라내고 지금 너무나 또 오른 코스피 쪽의 종목을 또 추격해서 매수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와 함께 등락 나타냈던 특징주는 어떤 것들인지요? 예,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만도와 삼성 엔지니어링, 유한양행 이렇게 이제 세 종목을 좀 잡아봤는데요. 일단 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부품주죠. 어제 이틀 전이었죠. 그때는 이제 현대위아를 좀 말씀을 드렸었고, 만도도 최근에 한 달 넘게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준 이후에 그 부분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음봉이 형성이 되면서 어제 상승에 대해서 좀 조정을 좀 보여줬었는데 2분기 실적도 좀 양호했고요. 거래처도 상당히 좀 변화되고 향후에 수주 확대 부분도 지속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지분율이 지금 9.9%대입니다. 10%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그 기관 투자자 그 10% 룰에 대한 부분 해제가 됐죠. 즉 10%가 비중이 보유지분 10%가 넘었을 때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되면 5거래일 안에 항상 공시를 해야 되고 이런 의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개정이 되게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분기 그 첫 번째 달에만 한 번씩 공시를 하게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좀 없어졌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지분율, 최근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한 9%대가 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가적인 그런 매수세가 더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종목에 좀 해당이 된다고 보고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 최근 연기금,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이 매수세가 상당히 좀 꾸준하게 더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기관의 매수도 그렇고요. 아마 10%를 곧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개념에서 현재 기관의 매수세가 좀 돋보이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외인들의 매도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더 계속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더 유입이 된다면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섹터 자체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업황적인 부분, 기본적으로 지금 업황 자체가 좀 살아있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이러한 그 호재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종목 또한 이제 국민연금 지분이 현재 9%대가 넘습니다.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가장 많은 지분율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향후에 추가적인 그런 지분 매입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업황 자체는 좋지 못하죠.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정부의 이제 828 전월세 대책, 이제 해외 건설 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러한 부동산 대책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반등을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건설 쪽에서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과도 생각을 해봤을 때 최선호주로 꼽을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정도가 더 선호주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어떤 기업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현재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이제 연기금에 대한 국민연금에서의 그 지분율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추가적인 지분 추가 매입 여력이 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수급적인 그 부분을 확인을 해봐도 연기금에서 계속 매수가 최근에 유입되고 있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의 매수, 외인들도 좀 매수가 더 유입이 됐고요. 추가적인 반등 구간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건설 업황 같은 경우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수급적인 부분을 확인을 하고 수급으로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인데요. 제약 쪽에 속하는 회사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상당히 우리가 제약회사로만 알고 있지만 상당히 우량한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죠. 유한화학이라는 그 회사, 이 회사의 실적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증설 효과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유한 킴벌리 이 회사도 기저귀 만드는 업체죠. 중국 쪽에 지금 수출이 상당히 프리미엄 기저귀가 수출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또 모멘텀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인 그런 중장기 성장의 스토리가 좀 유효한 그러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차트를 좀 길게 보셔도 지금 장기 평선을 밑에 두고 완만하게 추세 자체를 상승으로 그대로 변함없이 좀 가지고 가고 있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중장기 성장의 스토리는 좀 유효한 그러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설명드린 그 국민연금에 대한 지분율이 이 종목 또한 9.89%, 거의 9.9%에 육박하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10%를 눈앞에 두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연기금의 지분율이 한 9%대가 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기금에서 추가적인 그런 매수에 대한 여력이 있지 않나. 수급 확인해봐도 역시나 연기금의 최근에 매수 유입이 되고 있고요. 기관에서의 매수도 지금 포함된 그 기관의 매수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특징적인 종목 세 종목은 연기금의 최근 매수세, 지분율이 9%가 넘는 종목들 중에서 향후에 좀 성장 스토리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이런 종목들을 특징 종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까지 김영근 멘토께서 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R&B 인베스트먼트의 조준성 이사, 대신증권 강남역삼센터 정종국 대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다이렉트 전략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이걸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조준성 이사께서는 불편한 시장 속의 순환 전략을 말씀하셨고요. 전자, 자동차 관련주 주목하자고 했습니다. 세코닉스를 꼽아왔고요. 정종욱 대리는 코스피, 코스닥 매수, 외국인의 매수 종목, 그리고 단화를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자, 먼저 현 시장에 대한 진단은 상당히 불편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시장 속에서 순환 전략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좀 불편하죠. 왜냐면은 1930선만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8월 달만 하더라도 이번 달 해가지고 1900선 넘어오는 게 1900을 깼다 넘어왔다 하는 게 지금 이제 세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쪽이 이제 밀리는 이제 하락 구도였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 있어가지고 이제 분수령되는 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글로벌 증시에 있어가지고 리비아 사태가 일단 첫 번째 리비아 사태를 보게 되면은 공습을 한다 안 한다 그런 것보다는 어떤 그 불상사가 났기 때문에 이제 감독관이 확실하게 들어간다는 게 중요하죠. 영국에서 의결을 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리비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공격 준비 대응 태세를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번처럼 화학가스로 해가지고 어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리비아 쪽에서 이제 좀 일어나지 않겠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명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리비아 사태 쪽은 좀 약간 안정을 좀 취할 거 생각됩니다. 약간의 소모적인 일들은 많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이 어떤 그 공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습의 어떤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리비아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리비아 내에서도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고. 인간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건 이제 하진 않겠죠. 만약에 이제 그런 게 하더라도 이제 직접적으로 빨리 개입이 되기 때문에 리비아 쪽은 약간 좀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유가도 오히려 공습을 계기로 해가지고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 유가가 약간 경제적으로 약간 부담이 되는데, 일단 그런 쪽은 약간 좀 안정이 될 거 생각되고, 중요한 건 이제 미국 부채 한도에 있어가지고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항상 현안에 대해 가지고는 타협이 잘 안 됐습니다. 그냥 연기한다든지 적당히 땜빵을 한다든지 넘어왔는데, 이번 같은 도 미국 부채 한도 있어가지고 정부와 각 당의 어떤 입장에 있어가지고 공화당과 입장에서 많이 또 연말까지 이거 치고받고 하면서 그 출구 전략과 더불어가지고 이게 같이 맞물려 가는 게 약간 조금 많이 이제 조금 부담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부채 한도 해가지고 또 신용등급 하향이라든지 어떤 경고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 미국 증시에 있어가지고 약간 출렁거림이 더 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채 한도가 이제 부채 한도 증액이 있어가지고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나가면서 일단 싸움을 좀 약간 세게 길게 간다는 어떤 신호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게 있겠죠. 부채 한도 때문에 출구 전략이 또 미뤄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게 가같이 적당하게 거기 스펀지처럼 스며들어갈 수도 있겠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가지고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 있어가지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다우지수 보시게 되면은 밀려 있습니다. 지금 5일선을 갇혀가지고 밀려 있는 상황이고, 이제 다음 주에 어떤 모멘텀 생겨가지고 이게 5일선을 이제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은 15,200 가게 되면 그냥 바로 우리 올라가듯이 그냥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양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쌍바닥을 이제 갈 수 있는 양상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단 지금의 15,000을 기준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3%, 2%를 기준해가지고 지그재그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다우존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늘어졌죠. 지금 밀려 있어가지고 이런 모양새죠. 이게 조금만 이제 15,000원 가게 되면은 5일선을 타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점 대비해가지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중요한 게 나스닥을 잘 봐야겠죠. 왜냐하면 신고점을 내고 최고가 내고 나서 밀렸는데 그렇게 밀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금만 올라가면은 이쪽이. 그렇기 때문에 요쪽 호재 덕에 해가지고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긍정적이 되는 거겠죠. 거기에 가지고 시장에 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 베팅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애플컴퓨터 비교해가지고 삼성전자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순매수가 삼성전자 매수하면서 종합주가지수 같이 우리나라 우리나라 시장에서 같이 매수가 들어온 양상을 보이는데 오늘 동시호가에서 2,500억이 한 번에 들어와서 한 번에. 무슨 얘기냐면은 떨이 하는 느낌이 있어요. 순매수할 때. 차분히 사는 게 아니라 떨이 개념으로 그냥 오늘 그냥 이번 주 마무리 지어버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쏘는 경우가 오늘 동시호가에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 주에도 이렇게 삼성전자가 오른 안 오른 간에 좌우지가 이제 차익 매물 이제 받아내는 구간입니다. 130만 원 이상에서는 부담되는 가격인데 지금 어설프게 지금 계속 135까지 올라오는데 지금 외국인 순매수 보게 되면은 어제도 많이 샀죠. 오늘 많이 샀는데 어제는 네이버를 많이 샀습니다. 삼성전자하고 네이버를 많이 사고 오늘은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샀죠. 2천억 정도를. 그 다음에 네이버도 한 800억 정도 사고 현대차를 많이 샀는데 시장에 써가지고 이렇게 집중을 이제 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근데 이게 이번 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다음 주 글로벌 증시가 헤매는데도 이런 순매수 규제가 또 강하게 들어오는가를 잘 체크해야겠죠. 이제 중요한 거는 1920-30선에서 올해 보게 되면은 1920-30선, 1900선, 이제 전에 이제 상반기는 2000선이겠죠. 근데 하반기 들어와서는 1900선에서 이제 선물 매도 쳐놓고 있으면은 먹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9월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근데 그런 배팅 하기는 힘들죠. 만약에 12월물이면은 또 그냥 버티면 또 1900 깨져가지고 내려간 양상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1930, 40, 50, 70 가는 양상에서는 예측보다는 외국인 순매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외국인 순매수 계속 들어오면서 끌고 가는 거는 외국인 순매수 멈출 때까지 간다고 봐야겠죠. 거기에서 가지고 찍어서 올리는 거는 종목별로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그 종목 위주로 가겠죠. 그래서 시장에 있어서는 외국인 순매수만 다음 주는 그냥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하자.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정종욱 대리님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매수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좀 매수해야 된다는 의견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이사님이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대외적으로는 너무나도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많습니다. 시리아 파병 관련해서 좀 지수가 좀 급등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양적 완화 축소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해외 뉴스들을 자체로만 봤을 때는 긍정적인 뉴스들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해외 시장과 달리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양적 완화 축소를 한다고 하더라, 양적 완화 축소 논의가 계속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자체가 1110원대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 축소가 지금 대외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뉴스이지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그런 영향은 조금 적다고 좀 봐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외국인 매수가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 오늘 5천억 정도 순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8월 22일 날 장이 한번 크게 빠졌을 때도 현물 시장은 매수를 했지만 선물을 12,000계약 정도 매도하면서 시장을 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밀렸었는데 그 이후에 선물도 계속해서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삼성전자 좀 안 좋은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좀 주가가 많이 급락한 이후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날짜가 6월 27일부터였는데 6월 27일부터 금일까지 거의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매수한 금액이 3조 5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대외가 좀 불안하고 뭐가 불안하다고 해서 좀 주춤주춤 하는 것보다는 외국인들이 이 매수 유지를 계속해서 이어갈지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순매도로 넘어갈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저가다 고가다 그런 걸 평가할 필요도 없고 그냥 외국인이 매수하면 같이 외국인이 따라간다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 선정법입니다. 조 이사님.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종목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삼성화재라든지 뜬금없이 중공업이라든지 화학주라든지 철강 건설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경기민감주가 아니라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전자 쪽으로 집중하는데 전자에서도 삼성전자만 집중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은 지금 찌글찌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현대차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부품주도 같이 움직이는데 공략에 써가지고 일단 9월달 시작을 전에 8월달 말을 이쪽으로 이제 포커스 맞춰 당기고 있고 9월달도 이제 이쪽으로 계속 갈 건지는 이제 다음 주 봐야겠죠. 이게 생각지도 않게끔 외국인 순매수가 지금 상황에 들어와 있고 좋은 상황에서는 상반기는 안 들어왔죠. 뱅가들 제끼고 나서라도 7월달, 8월달 보게 되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이쪽 집중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집중되는 종목 쪽에 생각을 해야겠죠. 지수 쪽으로 이제 지수 관련주가 아니라 지수를 생각하고 코덱스 레버리지를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자하고 자동차를 봐야 되는데, 전자에 있어가지고는 삼성전자 이제 부담스럽죠.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전자 부담스럽고 1930선이고, 그냥 또 약간 두드러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수상으로도, 종목별로도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앞에도 이제 순환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순환 장세 써가지고, 고점 찍고 밀린 놈을 잘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LG전자 제가 뭐 하이닉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삼성에 했을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잘 보시게 되면 16만 5천 원 들어오고 있죠. 차트 보시면은. 16만 5천 원. 부담 없이 이러한 종목들은 16만 5천 원 부근에서 사가지고 17만 5천 원이라든지, 17만 원 이상 매도한다든지, 만약 16만 원 찍으면은 17만 원 때려야겠죠. 요런 폭. 순환 출자 아니라 순환 매매. 그리고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 꾸준히 올라가는데, 이게 좀 어느 선에서 멈출지 모르겠는데, 봐야 될 게 이제 한일이하라든지 생각할 게 평화종목 있죠. 한일이하 보시게 되면은, 일본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이게 뚫고 올라갔습니다. 요런 쪽이 지금 생각하는 게 전자를 기준해가지고, 코스닥의 어떤 핸드폰 부품주 중에 좀 나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 지금 그쪽에 뚜껑이 안 열린 상황이죠. 지금. 근데 자동차 쪽은 부품주 관련해가지고 치고 나옵니다. 현대나 만도까지 움직이고. 그러면 이제 간신 점역에 써가지고 한일이하라든지 평화종 한번 더 보여드리겠는데, 포트를 약간 변경이 되는 거죠. 한일이하나 평화종을 넣어가지고 평화종을 약간 눌림목에 한번 들어갔죠. 그러면 요거는 2만원 부근 이제 기준해가지고 25,500원이라든지 2만원 부근에 사가지고 21,500원 이상에서 매매가 가능하죠. 이게 5%입니다. 삼성전자 기준해가지고 7만원이고, 현대차 기준해가지고 13,000원짜리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이런 매매를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종목을 놔가지고. 삼성 SDI가 먼저 들어오면 삼성 SR 먼저 하고, 만약에 평화종을 의외로 2만원 부분이나 25,000원 빨리 들어오면은 평화종을 이제 분할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이렇게 집중되는 종목이 9월 달에도 1, 2주까지는 적어도 중순까지는 관리가 좀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뭐 계속해서 뭐 중공업식으로 계속 관리가 들어가면 연말까지 해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 단기적 힘이 이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쪽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그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정종욱 대리님입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들, 특히 지금 시장 종목별로 이렇게 선택해서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현대 기아차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했다고 해서 지금 가격대에 좀 들어가는 건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삼성전자도 좀 많이 올랐었는데 삼성전자를 좀 들어가는 것도 약간의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올라가는 종목들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좀 주춤하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방향성,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할지 좀 잘 모를 때는 그냥 지수, 코스피 레버리지 이런 종목들로 잡고 외국인들 그런 매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장기적 관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또 어느 순간에 뭐 3천억 이상, 5천억 이상 이렇게 순매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하면서 좀 종목 선정을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삼성전자가 지금 외국인 순매수가 가장 높고, 현대 기아차 지금 뭐 대외적으로 뭐 해외 시장 주춤해지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주가를 계속해서 견인하고 있고,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뭐 외국인들이 거의 장을 이끌다시피 하면서 67,2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 많이 올랐다 해서 좀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관심 가지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한번 받아준다 그러면 뭐 그 조정 속에서 외국인들이 그래도 매수를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그때는 뭐 망설이지 말고 그냥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파라다이스가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많이 빠지면서 반등 시점에 외국인들이 좀 같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 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는 좀 뭐 망설이지 말고 좀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전략적인 면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세코닉스군요. 네, 지난주도 제가 이제 감나무 흔들어가지고 떨어진 걸 잘 주워 먹자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대상도 오늘 보시게 되면은 짭짤하죠. 감나무 탁탁 움직이는 게. 그러면 세코닉스도 이제 그런 개념에서 한번 보는데, 이게 차트 보시게 되면은 지금 2만원 기준해가지고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보겠는데 2만원 기준에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1,500억입니다. 근데 올해 이거 예상 순이익이 한 200억 이상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3분기 이제 4분기 해가지고 만약에 예정대로 가게 되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2만 5천원 가도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2만 5천원 가도 그냥 보통 그냥 퍼가 한 10 정도밖에 이제 평가가 안 되는 이제 저평가 종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코스닥에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어느 쪽 펀드들인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계속 지금 물량을 줄여가고 있어요. 지금 싸그리. 특별하게 악재가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악재가 나와가지고 어느 특정 업종이 빠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먼저 저기 앞에 이제 뭐 카지노주도 있지만 카지노 이제 많이 빠졌다가 이제 지금 반등 들어가고 전반적으로 지금 골고루 빠지면서 약간 거기 휩쓸림이 약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휩쓸림에서 이제 반등이 들어갈 수 있는 구간들이 종목별로 이제 나오는 거죠. 지수상으로 이제 접근을 못한 하더라도 코스닥 여기 종목이 있어가지고는 세코닉스 이제 가격 대비, 그 다음에 실적 대비, 그 다음에 퍼 있어가지고는, 그 다음에 증권사 레포트도 이번 달에도 35,000원짜리 레포트 나왔어요. 지금 현재 근래에도. 그렇기 때문에 세코닉스 다시 차트 보시게 되면은 2만원에서 제가 첫 번째를 잘 공략을 하겠습니다. 2만원 써가지고 7월 때도 한번 2만원 찍고 2만 5천원 잘 나갔었죠. 근데 그 정도 안 보더라도 2만원부터 지난번 저점, 최저점 보시게 되면은 2월 달에 17,000원, 18,000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지금 18,000원 됩니다. 요 구간이 매수 구간인데 이렇게 좀 폭을 넓게 잡는 이유가 툭 빠지면 다 먹는 거죠. 무조건 2만원 이상은 회복된다는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제가 대상도 3만원 이상 무조건 회복되는 힘이 강하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코닉스 같은 것도 더 빠지게 되면은 출렁 빠지면은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생각하고 차트 대비해서는 흘러내리기 때문에 2만 5천원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2만 2, 3천원 간다. 그러면은 이거 같은 거는 저점에서 잘하면 10%에서 한 8% 나옵니다. 이게 단기간에 이제 순환 전략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거를 장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이제 단타 종목이 있어가지고 좀 폭을 좀 넓게 해가지고 약간 물량을 좀 나눠가지고 평균단을 최대한 낮춰서 뭐 적당하게 뭐 2만 2천원 부분 가면은 파는 어떤 전략, 단기 전략을 또 세워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정대리님의 다날 들어볼까요? 저는 오늘 다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다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업종 자체가 좀 모바일 결제 시장 쪽을 가장 선호하고 거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다날은 그 KG 모빌리언스와 함께 우리나라 모바일 결제 시장을 양분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다날이 지금 실적 자체가 지금 뭐 적자 나오고 있고 좀 좋게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은 다날 사업적인 측면보다는 미국 법인이라든가 중국 법인 이런 쪽에서 좀 적자가 나오면서 그 해외 시장 공략했던 부분들이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지금 좀 전체적으로 적자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있기 때문에 다날이라는 그 시장 자체, 다날이라는 종목 자체가 국내 모바일 시장이 어차피 커지는 거는 대부분이 다 알고 있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이윤이 증가하는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날의 그 투자 포인트는 미국이나 중국에 있는 법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가고 손익분기가 넘어가는 그 시점이 언제냐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미국에 있는 시장 자체가 지금 미국 법인 누적 거래 대금이 거의 2,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30%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다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모바일 시장이 커짐으로써 다날이라든가 모빌리언스 이런 쪽 종목들이 잘 가고 미국 법인이 커지고 그리고 중국 최근에 뭐 복권 사업 하는 그런 사업자와 함께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모바일 결제를 이제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라든가 중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수익이 난다 그러면 향후 지금 시점보다는 향후 더 주가 상승에는 충분한 여력이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다날이 주가가 좀 빠졌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뭐 신경 쓸 필요 없이 뭐 주가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도 뭐 살아 있고 뭐 121선 아직 깨지 않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매수가는 항상 월요일 시초가로 생각하고 있고 손절가는 한 10,000원 좀 보수적으로 짧게 좀 잡았고요. 뭐 장기적 관점으로 계속해서 본다 그러면 뭐 10,000원 깨지더라도 계속해서 홀딩하고 그런 그 모바일 결제 시장 자체 시장이 커짐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신다 그러면 손절 라인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쭉 들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추천 주목 AS 이어가겠습니다. 조이사님의 대상 1%대 현재 수익입니다. 일단 저기 대상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보시면은 짭짤하다는 느낌을 많이 들 겁니다. 제가 이오테크닉스 그다음에 GS 홈쇼핑, 그다음 대상, 그다음 주 세코닉스까지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다른 거를 묶어가지고 그냥 길게 가는 것보다는 치고받고 이건 대상 같은 경우는 분봉 보시면은 이제 일본 요거 3만 원 그 힘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부터는 안 써먹어야겠죠. 이번 주까지 써먹었어도 이거는 이거 아직까지 유효할 거 생각되는데 뭐 오늘 악재 나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악재가 그렇게 안 좋기 때문에 4만 원부터 깨가지고 3만 원까지 내친 겁니다. 이게 시가총 1조 원짜리를. 그러면서 하반기는 좋아질 거라 또 코멘트가 또 나오는 거죠. 근데 분봉 보시게 되면은 요런 게 이제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간신점 이런 거 넣는 거죠. 주워 먹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엊그제도 29,000원, 29,000원 살짝 한번 깨먹었었죠. 엊그제 한번 깨졌다가 바로 또 31,500원 반등 들어오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29,000원 살짝 깼다가 그냥 종가상으로 이렇게 당겨버리죠. 왜냐하면은 이 3만 원에 대한 하반기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것도 어느 순간에 있어가지고 시기적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은 3만 원 이제 저항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3만 원이. 근데 이번 주까지는 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치고받고를 해본 거죠. 그리고 나서 요 파동을 좀 보면서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32,000원도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차트가 일단 한번 흔들렸기 때문에 지금 요 우리가 단타했던 요 폭들도 짭짤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또 올라갈 거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나서 이제 바닥을 다지거나 올라가고 어떤 실적이라든지 식품주된 어떤 매수세가 다시 붙어서 이제 접근하는 게 좋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는 이걸로 마무리하는 게 좋다. 그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수익이 뭐 4.5%, 6%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조 이사님의 실력을 바로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추천 종목의 수익이었고요. 자, 정대리님께서는 지금 KMH 조금 모양이 지금 약세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일단 KMH 8월 27일 날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요. 코스닥 지수 좀 빠지면서 덩달아 좀 빠졌기 때문에 뭐 종목적인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빠진 이후에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만 한 2만 주 정도 순매수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좋은 관점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에 대한 AS까지 함으로써 오늘의 다이렉트 전략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준성 이사, 정종욱 대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내일 장, 오늘 금요일 이번 주도 마치고 8월 장도 여기서 모두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엔 추석도 있고 그러니까 보다 더 그냥 풍요롭고 그냥 넉넉한 그런 증시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9월 장에서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